여러분, 1912년 4월 14일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가 가라앉습니다. 타이타닉호. 승객 2,200여 명 중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우리는 이 사고를 빙산과의 충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빙산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타이타닉을 진짜로 침몰시킨 건 인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 269m, 높이 53m. 아파트 17층짜리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크기예요. 1등실에는 수영장, 터키식 목욕탕, 스쿼시 코트까지 있었습니다. 건조 비용만 당시 돈으로 75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 2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진실. 타이타닉의 선체에는 출항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타이타닉이 출항하기 전 석탄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화재가 무려 3주 동안 진압되지 않은 채로 배가 출항했습니다. 석탄 화재는 섭씨 1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열이 바로 옆 선체 격벽의 강철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빙산과 충돌한 부위가 바로 그 화재 지점 근처였어요. 두 번째 진실은 리벳에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체를 이어 붙인 리벳. 쉽게 말하면 대못이죠. 이게 300만 개가 넘게 사용됐는데 나중에 해저에서 건져 올린 리벳을 분석해보니 불순물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상적인 리벳보다 훨씬 약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리벳을 썼느냐? 당시 조선소가 타이타닉을 포함해 세 척의 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거든요. 수요를 맞추려다 품질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진실. 빙산 경고가 최소 6번이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주변의 다른 선박들이 무선으로 이 해역에 빙산이 많다고 계속 알려왔어요. 그런데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사들은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내느라 바빴거든요. 부자 승객들이 육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 지금 타이타닉 타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정보를 치느라 빙산 경고가 묻혀버린 거예요. 네 번째 진실은 쌍안경입니다. 타이타닉의 막루, 그러니까 배 꼭대기에서 바다를 감시하는 곳이죠. 여기에 배치된 감시원들에게 쌍안경이 없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했는데 출항 직전에 2등 항해사가 교체되면서 쌍안경이든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내려버린 거예요. 감시원들은 맨눈으로 칠흑 같은 밤바다를 봐야 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400m 앞 26만 톤짜리 배가 멈추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순간.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감시원이 빙산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종을 울립니다. 1등 항해사 모독은 즉시 좌연 전타, 엔진 후진을 명령하죠. 배는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빙산이 타이타닉의 우연을 약 90m에 걸쳐 긁어버립니다. 재미있는 건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오히려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스듬히 긁히면서 방수격실 5개가 동시에 찢어진 게 치명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5번째 진실. 구명보트 문제입니다. 타이타닉에는 구명보트가 20척 있었는데 정원은 총 1178명분이었어요. 승객과 승무원 합치면 2200명이 넘는데 절반밖에 못 태우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구명보트마저 절반도 안 채우고 내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구명보트는 65명이 탈 수 있었는데 겨우 28명만만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아무도 배가 진짜 가라앉을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6번째, 가장 씁쓸한 진실. 계급에 따라 생존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등실 여성 승객의 생존율은 97%였어요. 거의 다 살았습니다. 반면 3등실 여성 승객의 생존율은 46%. 남성은 더 처참해서 3등실 남성 생존율은 겨우 16%였습니다. 3등실 승객들은 갑판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잠겨 있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배가 가라앉는 와중에도 계급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타이타닉은 충돌 후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영하 2도의 바닷물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15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어요.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으면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구명보트까지 뒤집힐까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돌아간 보트는 단 한 척, 그마저도 너무 늦어서 겨우 몇 명만 건졌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이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모든 선박에 충분한 구명보트를 비치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국제빙상감 시대가 창설됐습니다. 24시간 무선 통신 의무도 생겼어요. 사실 타이타닉 근처에 있던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잠들어버려서 타이타닉의 구조 신호를 못 들었거든요. 1500명의 목숨이 만들어낸 규칙들입니다. 비극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바다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을 거예요. 타이타닉은 지금도 대서양 해저 3800m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해저 박테리아에 의해 서서히 부식되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2030년쯤이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배와 함께 1500명의 이야기도 바닷속으로 사라지겠죠. 하지만 이 사고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믿어도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드는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